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오랜만에 질병과 관련한 약초 모음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양이 많아서 간단한 설명으로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골짜기 냇가 인근에 자생하는 게달의 나무는 몇 개의 잎이 흰색으로 변해 있어서 구분이 쉽습니다. 이러한 게달의 나무는 열매를 이용하는데요. 벌레가 먹어서 울퉁불퉁해진 충령을 초가을에 채취하여 끓는 물을 끼얹었다가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개쑥갓인데요. 잎이 쑥갓과 비슷하죠. 기화식물이지만 전국의 가장자리에서 자생하고 있고요. 봄부터 가을까지 전초를 채취해서 말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곰취는 취나물의 일종으로 깊은 산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잎이 커다란 국화과의 식물인데요. 뿌리줄기와 잔뿌리를 쓰고요. 가을에 캐어서 햇볕에 말렸다가 사용을 합니다. 참취 역시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전국 각지의 양지 쪽에서 자라고 뿌리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캐어서 햇볕에 말리시면 됩니다. 노박덩굴은 한겨울에 하얀 눈이 내렸을 때 보면 열매가 꽃처럼 예쁜 덩굴성 낙엽 화렵수입니다. 산의 양지 쪽에서 자라고요. 줄기와 가지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늦가을이나 겨울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후 사용합니다. 노루발풀 역시 한겨울에도 푸릇푸릇 살아 있어서 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철풀은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고요. 꽃이 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 깊은 산속 나무 밑에서 자라는 분홍 노루발풀도 요통에 좋은데요. 노루발풀처럼 모든 부위를 약재로 쓰고 역시 꽃이 필 무렵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엽귀는 꼭 벼이삭처럼 꽃이 가늘고 길게 자라는 엽귀가의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햇볕이 드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생을 하고요. 풀 전체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활용합니다. 온몸에 잔털로 뒤덮여 있는 쥐꼬리 망초는 한해살이 풀로 들판의 길가에서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꽃이 필 때 꽃과 함께 풀 전체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진득잘 역시 쥐꼬리 망초처럼 짧은 털이 온몸에 있는데요.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입니다. 양지 바른 들판이나 길가에서 만날 수 있고요.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에 채취해서 그늘에서 말려 두었다가 사용을 합니다. 들 현오색은 땅속 줄기가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자라는 양귀비과의 여러 해 살이 풀인데요. 숲속에 약간 습한 지대에서 잘 자라고요. 땅속에 묻혀있는 덩이 줄기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여름이 다가올 때쯤 잎이 말라 죽으면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산 현오색이라고 부르는 외현오색 역시 양귀비과로 약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들 현오색처럼 덩이 줄기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역시 잎이 말라 죽을 때쯤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전국에서 보이는 현오색 역시 덩이 줄기를 사용하는데요. 사용법은 들 현오색이나 외 현오색과 동일합니다. 흰 삿갓풀이라고도 부르는 큰 연영초는 약간 추운 지방의 깊은 산속에서 자생을 합니다. 뿌리 줄기를 약재로 사용하고요.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캐어서 잔뿌리를 제거한 뒤에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 생략명이 백수호인 큰 조롱은 박주가리가의 여러 해살이 덩굴풀입니다. 덩굴을 타고 올라가면서 자라고요.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캐어서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 울퉁불퉁한 줄기는 잠시 말렸다가 외피를 벗기는데요. 이때 쇠가 들어가면 안 좋기 때문에 대나무 칼이나 카드나 화투 같은 플라스틱으로 된 기구를 이용하여 살살 밀어내면 됩니다. 단풍마와 구분이 어렵지만 잎이 조금 더 길쭉한 형태를 가진 부채마 역시 뿌리 줄기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가을에 캐어서 잔뿌리와 외피를 제거하고 햇볕에 말리는데 외피를 제거하는 방법은 큰 조롱과 같습니다. 부채마보다 조금 더 둥근 잎을 가진 단풍마 역시 뿌리 줄기를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가을에 캐었다가 역시 잔뿌리와 외피를 제거하여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활용합니다. 왕마, 큰마로 부르는 도고로마 역시 마과 여러 해살이 덩이풀로 뿌리줄기를 약재로 쓰고요. 봄이나 가을에 캐어서 잔뿌리를 제거하고 햇볕에 말려서 이용을 합니다. 이런 봄에 연약하게 보이는 잎이 올라오는 물옷은 산이나 들판, 둑과 같은 곳에서 자라는데요.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알뿌리를 약재로 이용하고요. 초여름 꽃이 피기 전에 캐어서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사용을 합니다. 장미과의 뱀무는 노란잎이 예쁜 산과 들판의 양지 쪽에서 자라는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위를 약재로 활용하는데요.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해서 그늘에서 말린 뒤에 활용합니다. 산지 아래 습한 땅에서 자라는 쉽사리는 잎과 줄기를 약재로 사용하는 광대나물과의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꽃이 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하는데 쉽사리가 자라는 땅에는 쐐기풀도 함께 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쐐기풀을 맨손으로 만지면 꽤 오랫동안 장가시가 박혀서 고생을 합니다. 이번부터는 나무인데요. 울릉도에서만 자생한다고 알려진 홍만병초는 보통 철쭉이나 진달래와 무리지어 자랍니다. 잎을 약재로 이용을 하고요. 1년 내내 채취가 가능하고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산수유나무는 따뜻한 남쪽에서 자라는데요. 씨를 둘러싸고 있는 붉은 살을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열매가 붉게 익은 다음에 씨를 뽑아내고 햇볕에 말려 사용합니다. 누른대 나무로도 부르는 박쥐나무는 잎이 꼭 박쥐의 날개처럼 생긴 키 작은 낙엽 화렵수입니다. 바위가 많은 숲속에서 자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뿌리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1년 내내 채취가 가능하고 채취 후에는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 남쪽의 따뜻한 바닷가 인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었던 사철나무는 추위에 강해서 요즘은 전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노박덩굴과의 상록성 화렵수입니다. 나무의 껍질을 약재로 사용하고요. 언제든지 채취해서 햇볕에 말린 뒤 활용을 합니다. 불도화로 알려진 백당나무는 산골짜기 양지 바르지만 습한 땅에서 자라는 인동과의 낙엽 활엽수입니다. 어린 가지와 잎을 약재로 이용을 하는데요. 봄이나 여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린 뒤 활용합니다. 배나무과의 산사나무는 붉은 열매가 꼭 작은 사과처럼 생겼습니다. 산골짜기 계곡 인근에서 자라고요. 붉게 물든 열매를 약재로 이용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채취해서 반으로 갈라서 햇볕에 말린 뒤에 씨를 제거하고 활용을 합니다. 콩과의 키 작은 낙엽 화렵수인 실거리 나무는 제주도와 다도해의 여러 섬에서 자생을 합니다. 씨와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잘 익은 씨앗을 채취해서 갈고 뿌리는 그대로 잘 말려서 활용합니다. 오갈피 나무과의 엄나무는 가지가 억세어서 다치기가 십상인 키 큰 낙엽 화렵수입니다. 전국 각지의 숲에서 자라고요. 나무 껍질을 약으로 사용을 하는데 봄이나 여름에 채취해서 거친 껍질은 벗겨내고 햇볕에 말려 활용합니다. 이런 봄에는 엄나무 순을 개두릅이라고 하여서 애호가들이 많습니다. 역시 오갈피나무과인 오갈피나무는 참 오갈피나무라고도 부릅니다. 키 작은 낙엽 활엽수로 전국적으로 분포를 하고요. 골짜기가 가까운 양지 바른 숲속에서 자랍니다. 오갈피나무는 뿌리나 나무 껍질을 약재로 사용하는데 여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역시 거친 겉껍질을 벗겨내서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활용합니다. 이런 봄에는 연한 순을 따서 장아찌를 담그거나 익혀서 쌈으로 활용을 하시면 쌉쌀한 특유의 맛이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돋우기도 합니다. 우리 아파트 입구에도 심어져 있는 자귀나무는 낮은 산의 양지 쪽에서 자라는 콩과의 낙엽 화렵수입니다. 나무 껍질과 꽃을 각각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나무 껍질은 여름부터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고요. 꽃은 피어나면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사용합니다. 나무 껍질은 불면증, 신경쇠약, 임파선염, 인후염, 골절상,
회충 구제를 위해서 약용을 하고요. 꽃으로는 요통과 함께 건망증이나 불면증 등에 활용을 합니다. 노박덩굴과의 참빗살나무는 노박동굴 열매처럼 꽃처럼 보이는 붉은 열매를 맺는 키 작은 낙엽 화렵수입니다. 산 아래 계곡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가 있고요. 장가지와 잎을 약재로 활용합니다. 1년 내내 채취가 가능하고 햇볕이 말린 뒤에 사용합니다. 백합과의 청가시 등굴은 청미래 등굴과 닮았지만 검은 열매를 맺습니다. 야산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요. 뿌리 줄기와 잔뿌리를 함께 활용합니다. 가을이나 봄에 캐어 두었다가 햇볕에 말려 사용합니다. 마을 입구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백나무는 느릅나무과의 키 큰 낙엽 화렵수입니다. 장가지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1년 내내 언제든 채취가 가능합니다. 장가지를 잘라서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탕나무과의 호랑가시나무는 잎이 독특해서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상록 화렵수입니다. 잎과 열매를 각기 다른 질환에 사용을 하는데요. 잎은 가을에 그리고 열매는 겨울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립니다. 잎으로는 허리와 무릎이 아픈 증세를 비롯해서 마비 통증이나 결핵성의 기침에 활용을 하고요. 열매는 신체가 허약할 때 뼈와 근육이 쑤시고 아플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풀의 나무과의 광나무는 따뜻한 지방의 바닷가에 주로 자생합니다. 여정실, 여정자, 동청자라는 생략명을 가진 광나무 열매는 이 열매를 약재로 활용을 하는데요. 열매가 검게 익는 대로 채취해 두었다가 햇볕에 말려 그대로 이용합니다. 대극과의 굴거리 나무는 청대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역시 따뜻한 고장에서 자라는 나무로 전북 내장산과 안면도가 한계선이 됩니다. 잎을 약재로 활용을 하고요. 1년 내내 채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채취했다가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 벚나무과의 귀룩나무는 꽃이 피면 멀리서도 알아볼 정도로 꽃이 장관인 낙엽 화렵수입니다. 산속의 약간 습한 지대에서 잘 자라고요. 장가지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1년 내내 채취가 가능한데 장가지를 꺾어다 햇볕에 말려 활용을 합니다. 이상 요통에 좋은 식물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조금 빠르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